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선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죠. 우선주들이 급등을 할 때, 자, 보통 이제 이거를 하나의 시그널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냐를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자,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지, 박스권은 이제 횡보장세를 말하는 거고요. 자, 단기적인 이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측 불가해요. 이걸 예측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선주들이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우선주들은 어때요? 시총이 작다. 뭐 예를 들어서 본주가 시총이 1000억, 2000억 하는데 우선주는 100억이래요. 우선주들은 시가총액이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100억 이러면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 세력이 붙어서 한 10억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 물량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30억, 50억, 이런 소규모 자금들만 들어가도 순식간에 급등 포지션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주들이 급등을 한다는 거는 투기 자금들이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 투기 자금들이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급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급한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소외될까봐, 또는 수익을 못 냈어 그동안. 그동안 수익을 못 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이런 투기적인 심리들이 작용을 할 때 보통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이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는 점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거를 확률로 점치려고 그러면 버블일 때는 하방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게 저평가일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항상 맞는 게 아니고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30%라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번에 한 번은 틀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시장이 이제 비싸다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방의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위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놓고 보면 장기 수익률이 이제 좀 처지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비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는데,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이제 박스권을 진행이 되든 단기 변동성이 커졌다. 테마주들이 막 급등락을 합니다. 테마. 사람들이 우르르 쏠렸다가 우르르 빠졌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가치 포지션을, 이제 밸류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급등락 흐름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거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겁니다.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다? 우선주의 시그널. 우선주들이 급등할 때는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들이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요. 2021년 4월 19일 이제 월요일에 제작을 하는 영상이고요. 트렌드를 읽으려면 공부량이 필요하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우선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대형주 우선주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LG화학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우선주, 그리고 SK케미칼. 자, 이런 것들 다 수익 많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우선주, 한화, 한진칼 우선주. 본주와 왜곡 포지션이 있고 저평가 포지션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리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021년 넘어와서는 제가 금융섹터, 건설 섹터에서 우선주들이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인플레 태화가 붙어있는 식료품 쪽에
급등 포지션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우선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자, 요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읽으려 그러면 자, 식료품은 뭐예요? 자, 물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 섹터는 뭐예요?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설 섹터는 뭐예요? 자, 인프라 투자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글로벌리 이제 부양책을 쓸 게 돈 나눠주는 거는 그만할 거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까 자, 금리 올라가는 거, 물가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기준금리를 묶어놓고 간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설 거야.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늘릴 거기 때문에 자, 요런 트렌드들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흐름들을 읽을 때 이런 트렌드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이게 나중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트렌드들을 항상 선취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분산을 해야 되고요. 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격적인 배팅도 됩니다.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하는 거예요. 방어적인 요인에서는 손실은 마이너스 100%니까 이걸 만약에 두들겨 맞더라도 수익은 무한대니까 우리는 수익을 1000% 낼 거야. 자, 마이너스 100% 맞아도 돼. 다만 마이너스 100%를 맞아도 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분산을 해야 되겠죠. 비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목당 얼마, 섹터별 비중을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가져가고 요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분산 전략들을 취해 가는 거죠. 자, 공격적인 배팅은 뭐예요? 자, 리스크를 사는 겁니다. 자,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은 노이즈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뭐 반도체 망할 거다. 일본에서 소재 안 주면 삼성전자 공장 멈춰야 된다. 자, 그러면 반도체 뭐 이제 납품하는 데도 다 망할 거고 주도선 나올 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 이런 노이즈가 입혀있을 때는 공포예요, 공포. 그러면 공포를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죠. 자, 몰빵이면 공포를 살 수 있을까요? 몰빵에는 내 자금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포를 사요? 좋은 것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놀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을 하게 되면 그래, 망해봐야 100% 수익인, 100% 손실인데 뭐 하고 공격적으로 배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익 100%의 확률과 손실 100%의 확률을 이제 저울질 해봤을 때 손실 100%의 확률이 훨씬 작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투자는 공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내 전 재산이 들어가서는 절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투자를 할 때 안전 추구를 한다 그러는데 이 안전 추구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전 추구라 그래서 밸류가 다 잡혀있고 앞으로 업사이드라든가 턴어라운드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깎아먹는 거예요. 테마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 이 기업들이 미래는 이렇게 좋아질 걸 알겠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어 올라가는 시점을 잡고 싶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숫자가 보여질 때 사고팔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거야 하면 주가는 미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확인하려고 그러면 꼭지에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진단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진단기업들이 이제 고점부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담보된 폭락이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너무 싸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보면 어때요?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없다. 코로나가 가장 확대되어 있는 지금 시기보다 매출이나 이익을 더 늘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꺾일 거다. 라는 코멘트들을 드렸던 거죠. 2017년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상 최고가 쓰고 뭐하고 하면서 2017년도에 뭐 쇼티지가 나면서 클라우드 투자가 그쵸? 그런 신규 수요들이 잡히면서 추정치면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중국에서 빠르게 쫓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대기 노이즈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2차 전진의 인터넷 섹터나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반도체나 지금 2021년도 인터넷 2차 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반도체 노이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40% 빠지고, 뭐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씩 빠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막 80%까지 빠졌어요. 노이즈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10배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 10배 올라가면 1000% 올라간 거예요. 1000%. 1000% 올라가고 20% 빠지면 발발 떱니다. 자, 이게 인간 심리예요. 빠지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기만 바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그 성장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갈 때 그럴 때가 이제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보통 뭔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게 단기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뭐하고 하게 되면 쉬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저평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들을 외면하는 포지션이죠. 지금 올라갈 걸 따라당겨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갈 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냐. 그 언제,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언젠가 올라가겠지.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투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건설기업들, 금융기업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샀잖아요. 자, 남들이 다 달라질 때 기다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2018년도, 19년도에 싸게 샀잖아요. 자, 이제 2차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노이즈가 입혀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또 줄 수 있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팅하는 거는,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한데 나올 때 사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야, 일본에서 이거 전고체 배터리 나와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할 거라는데, 일본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를 이제 배터리 계약도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많이 한대. 그러면 우리나라 것들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 텐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어때요?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에서 큰일이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는데 중국산 배터리를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하니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투자는 그런 역발상적인 개념을 넣고 있어야 되고요. 간단해요. 공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덤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욕심이 끼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사준다니까요? 욕심이 끼면 비싸게 사줘요. 그러면 어때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 조금 비싸게 분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 싸게 사는 거예요. 자, 매물이 넘쳐날 때 싸게 사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매물이 없을 때, 욕심이 막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 움직여서 조금씩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가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제 포지션을 설정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심리적인 게 무조건 연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를 배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한타증권 우선주 이제 수익 인증을 쭉 해주셨습니다. 진스님, 유니꿈을 이루자, 유니님하고 평생투자님, 태평성대님, 판타지아, 30라이프님, 다운님, 원칙가요님이 이제 일단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니님이 보면은 이제 가입해서 한 2년 정도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뭐 이럴 때 되겠죠. 수익이 맘대로 안 나고 뭐하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고 하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단타 매매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뭐 코멘트 달아주신 것만 보면 보이니까 저는 이제 막 뭐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지금 계좌 흐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공유들이 되니까 회원분들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당장의 수익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깨우치고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인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불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식으로 저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미래에 큰 자산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정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니님이 저도 올려봅니다. 이번엔 잘 잡아서 반매도 날렸습니다. 나머지는 복리 계좌로 고고싱 하고 이제 올려주셨어요. 2,360원에 사셔서 5,200원에 분할매도 이제 120% 수익 구간에 분할매도 보셨네요. 유니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동안 수익 인증 해주신 게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차츰차츰 장이 좋아지고 하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이죠. 유니님도 폭락이라든가 그런 구간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구간들이 만나면 그 이제 경험을 살려서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지나간 부분들을 아쉬워할 필요 없이 회원분들 중에 만약에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설팅을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주식 부자 양성소에도 이제 하나둘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이제 데이터의 힘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야, 내가 그때 포지션들을 취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 얘기했던 톡톡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손실해봐야 마이너스 100%인데 내가 이 손실을 벌벌 뜰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 300%고 500%고 100% 이상 수익은 뭐 쉽게 나오더라. 그냥 시간만 흘려주면 되더라.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핵심은 시간을 흘리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돈은 알아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가 안 좋고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뭐고 하면서 장이 힘들어지고 뭐하고 했을 때 야,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구나. 지금 뭐 계좌에 손실 찍히는 걸 볼 때가 아니라면 이럴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자산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조금 릴렉스해서 내가 이제 여윳돈도 좀 구비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죠. 또 이제 장이 안 좋아지고 할 때 이제 좀 준비를 해보자. 그렇게 천천히 이제 마인드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항상 대중과 반대로. 그런 스탠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되고요. 의봉이님 보면, 자, 2020년도 11월 10일 날 이제 50만원 이제 매수를 하셨고요. 21년 4월 8일 날 이제 1차 절반 매도 포지션을 보셨는데 가입 후 86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자, 100% 이상 수익 낸 게 86개째예요. 86개째인데 지금 상장 폐지 종목은 몇 개나 경험했을까요?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3월 지나면서 이제 뭐 상패 이제 기로에 선 기업들이, 거래 정지된 기업들이 뭐 하나둘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잘못된다 해도 내 투자 포지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노이즈라든가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지, 그걸 회피하려는 생각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익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만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 5개월 만에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진스님은 50만원씩 종목당 50만원씩 일정금을 정해서 이제 뭐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자금은 그때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중에 이제 계좌 인증 한번 해주시면 방송을 한번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진스님이 최근에 이제 2000% 수익률을 올려주셨어요.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야, 코로나 폭락 때 샀더니, 폭락 근처 어디 언저리에서 샀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규모 있는 수익을 원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억 갖고 1억 갖고 10% 수익 내서 1000만원 수익 내는 걸 좋아해요. 자, 이게 뭐 100만원 갖고
10배 수익 내가지고 1000만원 되는 거랑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수익률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수익을 짧게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규모 있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돈을 회전시키면 작은 돈이 이렇게 회전을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더블 되고, 자, 두 바퀴 돌면 이제 뭐 이게 4배가 되고, 자, 3바퀴 돌면 이게 8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산은 복리로 커져가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1000만원 있었으면 이게 처음에는 2000이 됐다가, 야, 그 다음에는 또 이게 4000이 되네. 야, 그 다음에는 8000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1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저축을 해서 한 2, 3천만원 더 모았더니 1억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는. 작은 돈을 굴려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자산의 규모를 키워가는 거지, 한 방에 규모 있는 수익을 원하면은 깡통 나는 거예요. 진스님이 작은 비중으로, 진스님은 운영자금이 거의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는데, 일정금이, 지금 보니까 10만원짜리 계좌. 종목당 10만원씩 사는 종목도 있고, 20만원, 30만원씩 사는 계좌들이 있어요. 종목수를 막 수백 개씩 가져가시는데, 자,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계좌. 이제 지금 회원분들은, 야, 이거 100% 수익률 이거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야, 이거 1000% 수익률 이거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의 기대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보면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된다. 진짜 된다. 진짜 된다라는 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수익을 얼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회원분들도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복리계좌 없는 분들은 나도 복리계좌 만들어야지. 복리계좌 운영하는 분들은 아씨, 그런 거 이제 조금 올라가고 많이 하면 내가 막 잘라먹던 것들이 많이 아쉽다. 자, 수익을 이렇게 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2000%까지 올라갈지 당시에 올라가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건 버블이 입혀진 거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는 버블이 입혀진 거기 때문에 언제 폭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폭락이 나오기 전에 이걸 끝까지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두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맞을 생각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분할 매도 하면서. 분할 매도에 대한 기준도 잡아드렸죠. 이 기준대로 보면서 이런 수익률 확장에 대한 경험들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 중에 이런 수익을 경험하는 회원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매입가가 1,300원인데 29,000원이 됐어요. 자,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주고 뭐 수급이 과하게 붙어서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대기업들도 지금 대기업 된 게 과거에는 대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과거에부터 대기업이었던 기업도 있죠. 대기업 중에는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이 투자하기가 가장 편안한 포지션이었어요. 적자가 한 번도 없이 계속 흑자를 내면서 성장을 잡아갔으니까. 이게 거의 한 2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에 100배 이상 올라왔죠. 대기업 중에는.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는 뭐 100배씩 움직이는 거 찾아보면 세지도 못해요. 투자를 10년, 20년 해가지고 요런 수익들을 100배면 몇 프로예요? 10,000%잖아요. 10,000%. 내가 10,000% 수익 날 때까지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투자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10년, 20년 후에 뭐 그때 이제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10년,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큰일이에요. 죽으면 다행이에요. 죽으면 다행입니다. 내가 돈 없는데 죽으면 다행이지. 나이는 들어서 이제 뭐 어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먹고 살긴 힘들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아요. 진짜 착한 가족들이 있다라 그러면 챙겨주겠지만, 가족들이 또 다 착하리란 보장도 없어요. 죽으면 다행인데 10년, 20년 후에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하면 10년, 20년 동안 그나마 세이브 자금이 확보가 되는데 내가 일을 뭐 할 수 있는 기간에 일을 해서 열심히 뭐 투자도 하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살아있으면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게. 죽으면 다행이지. 혹시나 살아있으면 큰일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왜? 내가 살아있으면서 남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자, 수익의 규모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설을 길게 좀 늘어놨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주들이 주는 시그널들은 변동성 확대라고 이제 제가 방송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하방 변동성 확대 확률이 한 80% 정도 돼요. 7-80% 정도 됩니다. 자, 횡보 확률은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보다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변동성이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우선주들이 막 줄급등이 나오고 뭐고 하면서 횡보 장세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확률적으로. 우리는 확률적인 부분들은 배팅을 하기 위해서 확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을 볼 때는 평균을 취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는, 우리가 분산을 하면서 일정금을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일정금 분산을 하라는 건 다 이야기를 해. 어떻게 분산할 건지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분산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대는 사람들도 없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정금이라는 걸로. 일정하게 종목당 같은 금액을 맞춰서 가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기게 되면 통계를 내가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야, 오를 확률이 상방 확률이 80%니까 배팅해. 이러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방 확률 났을 때 대응이 안 돼요. 확률이 높은 데다 배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꾼들이나 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데다 배팅한다라는 것도 투기꾼들이나 하는 거고, 확률이 작던 높던 투자는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작을 때도 높을 때도 배팅을 하는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항상 롱텀이 우상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투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포커는 뭐라고 그래요? 따는 사람하고 잃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 지는 자. 포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포커를 우리나라에서 또 도박이라고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포커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기는 자, 지는 자가 나뉜단 말이에요. 이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카지노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간 이제 뭐 도박적인 개념이나 확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은 자, 이기는 제로섬 게임. 자, 이기는 자하고 지는 자가 반반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앞뒷면과 같죠. 근데 이제 지는 자가 보면은 항상 더 많아요. 왜냐면 이기는 자가 조금 더 작아.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카지노 같은 것도 운영하면 1% 2% 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회전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카지노의 운영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확률적인 관점으로 제로섬 게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도박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손장난치고 뭐 사기치는 경우들 말고 요걸 가지고 꾸준히 이기는 확률을 집어내는 사람들은 확률적인 접근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번 확률이 70%여도 자 100번 도전을 해서 90% 질 수 있어요. 근데 10만 번 도전하면 10만 번 똑같은 확률에 이렇게 70% 배팅을 하면 확률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100번 1000번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확률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뭐가 다르냐면 투자는 제로섬이 아니에요. 투자는 경제가 영원히 우상향할 수 있는데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을 취하면 전부 이기는 자만 남아요. 장기 포지션은 무조건 다 이깁니다.
분산해서 장기 포지션은 100%다 이겨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경우 빼고요. 아주 작은 뭐 한국이 망하는데 한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클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종말을 한다라거나 뭐 그런 경우들 말고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투자라는 건 오래된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롱텀은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영원히 성장률이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경제라는 거는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화폐가치는 영원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화폐가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유통수단이기 때문에 유통수단은 계속 이제 유통량이 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단기로 가면은 무조건 이기는 자만 남는데 단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몰빵해서 장기로 가서 망했니 뭐 이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요. 망한 회사에 사서 예를 들어서 망한 회사를 사가지고 뭐 10년 들고 있었는데 망했다. 야, 장기 투자하면 다 이긴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라이지. 망하는 회사고 수익이 나고 이익을 내는 회사고 같이 샀을 때 망한 회사 거는 그냥 노이즈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주니까 성장은 복리를 입혀가면서 성장을 하니까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합했을 때 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뭘 몰빵했더니 이건 장기 투자해가지고 이거 우량주라고 몰빵해갖고 뭐 90% 손실 그런 개소리들은 할 필요 없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상하방 확률이 정해져 있어요. 20년 정도 통계치를 내보면 54% 상승 확률입니다. 자, 46% 정도가 하락 확률이에요. 한 20년 정도 매매하면 54% 정도 이겨 있어요. 플러스 한 8% 정도 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매매하는 사람들 20년 동안 매매해갖고 손실을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매매해서 손실 보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이상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거 가능해요. 매매하면서 계속 손실을 확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매매를 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장이 안 좋은 이런 폭락장에 매매해갖고 수익 내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매매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매매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냥 보유하는 게 수익이 더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으니까 매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보들 짓이에요, 바보들 짓.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고, 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제 방송 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변동성 확대 가능성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하방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그랬죠.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보다 조금 비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었는데도 어때요? 자, 한진카루 막 하나 우선주 막 요런 거 움직일 때 딱 보면 포지션이 변곡 시그널이 나오고 역방향으로 꺾인 거예요. 자, 확률 30%짜리가 맞은 겁니다. 자, 코로나 때는 어때요? 이때 움직였던 우선주들은 뭐 이제 치료제, 테마죠, 테마. 뭐 신풍제약 우선주. 그리고 무슨 삼성,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움직인 건지. 그냥 이거 투기 자금이 붙었다고 보면 되죠. 뭐 삼성중공 우선주. 뭐 이런 우선주들이 막 급등했어요. 우리도 우선주 뭐 해갖고 좀 뭐 먹은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2000, 코로나 때 요런 포지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때는? 자, 상승 확률 70%가 맞았죠. 자, 하락 확률이 30%였는데 상방에다 배팅한 사람은 코로나 때 다 털렸겠죠. 그냥 보유해갔던 사람, 장기 포지션 보유한 사람들은 이때 자리에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요 밑에서 볼 때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나중에 또 지나면 요만큼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는 이때 투자라든 이때 투자라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냥 장기 포지션 취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2018년도 여기에 들어온 회원분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진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이 좋다고 보니까. 요때가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도 망하고 먹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입자들이 많이 없는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해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것들 아무튼간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락 변동성이 바로 2019년도에 이때 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게 왔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폭락이 왔다가 이제 반등 초기에 우선주들이 막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뭐하고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승 시그널이었고 이때는 폭락의 시그널이었어요. 자, 지금은 그럼 뭐냐? 지금 우선주들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그널인지 지금 확인을 해봐야죠. 다만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떤 결정이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 밸류 포지션을 놓고 봐선 하방 확률이 높은데, 자, 이때처럼 2018년도 뭐 요때처럼 거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보면 하방의 확률이 높은데 이 폭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70%인데 단기적으로는 위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장기적인 흐름은 어때요? 옆으로 눕든가 하방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투자하다 보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서 기다리면. 그리고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다 시기가 오면 이렇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우선주 죄다 우선주죠. 크라운 이건 해태오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크라운 제과 우, 대한제당 우, 그리고 PSK 홀딩스 어버브 반도체. 자, 뭐예요? 반도체. 자, 이게 이제 어저께 거예요. 어저께 거. 오늘은 화요일인데 월요일 걸 보면, 자, 상승률 상위 10개 중에 장 마감하고 상한가 들어간 게 뭐 8개 있고, 뭐 상승률 상위 뭐 10개 중에 7개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요런 포지션에 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원분들도 이제 딱 느껴지죠. 그걸 가지고 제가 사기를 쳐먹으려고 그러면, 자, 이런 거 내가 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냐.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하고 막, 제가 이제 뭐 이빨 톡톡이지만, 이빨 까고 뭐하고 하면 그건 사기꾼인 거예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3년 갖고 가야지. 틀리면 5년 갖고 가야지. 그러면 뭐예요? 자, 3년, 5년 보유할 수 있는 비중을 설정하라는 말이에요. 3년, 5년 보유를 해도 편안할 수 있는 비중을 설정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이 어차피 수익 줄 거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해놨으니까. 그 비중을 설정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요런 거 잡힌다고. 투자하다 보면 요런 포지션 계속 잡힙니다. 기존 회원분들은 생각해보세요. 계속 잡히죠. 이런 포지션 계속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포지션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0% 수익 회원분들이 다 경험하고 뭐하고 할 때 이제부터는 끌고 가는 포지션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런 습관을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경험을 확장시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복리계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이 시스템 입히지 않았으면 진스님은 평생 이 수익률 경험 못합니다. 이걸 경험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 수익을 내보지 않은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경험하는 거를 내가, 야, 나도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남이 경험하는 거를 내가 간접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시각이 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시각이 이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점점 더 롱텀으로 수익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오래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투자 생활이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많이 지나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부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부를 쫓아가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이. 이제 몇 년 후에 진스님이 계좌 수익률이 뭐 5배 되고 10배 되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분명히 이런 구간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만 모르는 거지. 운이 좋으면 뭐 3년 만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운이 조금 안 좋으면 한 5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시장이 막 미친 버블로 가면 뭐 1년 만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투자해 나가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젠가 나한테 그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 그 자체가 오류예요. 회원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1년에 10%, 매년 10% 수익을 내야 된대. 뭐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류예요. 이걸 설정한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수가 여기서부터 보면 2600% 뭐 여기서부터 보면 한 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보통 이제 8%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4%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었던 건데 2016년에서 계산을 해보면 몇 프로 올라와 있을까요? 2016년에서 계산해보면 연평균 15% 이상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2017년도보다 2016년도 뭐 딱 1년 전인데 굉장히 포지션이 다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준화가 될 때까지 기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 기본 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잡을 때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통계적인 유의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평균을 5년에서 10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한 30% 정도 오류 확률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이건 오류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해요. 통계를 잡았을 때 오류의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10% 미만이에요.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10% 미만이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사이클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근데 5년 정도는 오차 범위가 있어요. 이건 사이클이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내용이 또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찝어내는 건 제가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운이에요. 다만 이런 스탠스를 잡고 어떻게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요럴 때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들을 드리고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설정들은 직접 하는 건데, 이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할 때는 항상 어때요? 버틸 자금의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옵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데 떡락하고 막 폭락하고 하는 종목들 와요. 장이 지금은 좋으니까 그냥 추천만 하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예요, 착시. 시장이 주는 착시란 말이에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사면 떨어지고 하는 구간이 와요. 사면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살려고 그러면 애지간한 경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오니까 신규 회원분들은 내가 만약에 너무 광기에 젖어 있는지를 스스로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가세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 우선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일단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변동성 확대 시그널이다.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하방 확률이 높은데 단기적으로 뻗었다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또 거꾸로 위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밑으로 갈 것 같다 위로 올라오고, 위로 갈 것 같다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속이는 패턴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세력들의 개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파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세력이 개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주가 조작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투기 자금들이 급격한 이탈이나 급격한 유입이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올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제 투자를 롱텀으로 보고 계속 길게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만큼의 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가까워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